4개에서 한 6개 시험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통 4개 시험 내고 나머지 2개는요. 공법이나 세법이 있죠. 공법 또는 세법이 시험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우리 그 책에 있는 4개 정도를 먼저 공부할 건데 맨 먼저 우리 정책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시라고요. 하나 물어보자고요.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니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국가에서 개입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 정책입니다. 자, 따라서 제일 먼저 볼 게 뭔가 우리 문제는 크게 2개 있습니다. 미시적 문제와 거시 2개 있거든요. 미시란 건 부동산 자체가 토지와 뭐가 있습니까? 정착물이지. 정착물 중에 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문제와 그 다음에 주택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데 이때 이런 토지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토지 정책이고 주택 관련돼 있는 문제 해결한다 이게 주택 정책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시란 말 뜻이 이겁니다. 예,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인데 첫 번째 시장 경제에 맡겨두니까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걸 수정하기 위해서 국가에 개입한다. 이게 다른 말로 경제적 기능이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성공이 달성되어진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니까 항상 이거 빈부에 대한 문제 매번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게 정치적 기능입니다. 근데 사실 빈부 문제를 좀 달리 표현하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이랬습니다. 쓸 때. 자,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4개 정도 시험에 나오는데요. 저 어떤 게 시험 나는가 하면요. 미시가 한 문제, 거시가 보통 3개 나오게 돼 있다고. 그 중에서 이 주택은 시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는 절대 지문 자체를 5개를 만들 수가 없다고. 따라서 보니까 항상 공부할 게 여기 있는 토지와 관련돼 있는 정책을 잘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건 토지 정책에 대한 수단 여기에 시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실패가 중요한데 시장 실패는 예가 있거든요. 여기 굉장히 많은 예가 있지만 꼭 우리 부동산에서 공부할 게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뭐인가 하면 공공재, 두 번째 뭐인가 하면 외부효과. 우리 이 중에 작년에 이게 시험 나왔거든요. 공공재가. 그래서 아마 올해 난다면 이게 결국 여기서 나올 거예요. 외부효과에서. 그 다음에 자, 정치적 기능은 결국 어떤 문제는 빈부 문제 해결 목적이죠. 첫 번째 보니까 집이 없는 분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목적이 임대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 현재 국가는 보니까 고가주택은 세금 등을 중과세, 그 다음에 저가주택은 세금을 깎아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설명할 목적인데 곧 그게 뭐냐? 조세. 그래서 이 4개는 매년 시험 나오는데 우리 이 공부하실 때 비록 제가 큰 틀을 설명하지만 큰 틀을 볼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공부할 때 할 게 4개다.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세 개, 4개 이렇게 하시라고.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걸 모른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별개. 항상 별개로 시험 나오게 돼 있으니까 요걸 4개를 딱딱 구분시켜 공부하시라고요. 됐죠? 자, 일단 그래서 공부할 건 책에서 4개 있다. 첫 번째가 저기 있는 토지정책 수단, 두 번째가 시장 실패, 세 번째가 임대주택 정책, 네 번째가 조세 관련된 정책. 4개. 자, 그러면 책에 있는 거 찾아볼게요. 책에 정부 시장 개입. 자, 책 갑니다. 208페이지. 자, 가보니까 나와 있듯이 뭐 있습니까? 1절 부동산 문제 있죠? 그죠? 그 부동산 문제 공부하지 마세요. 시험 안 나오니까. 넘어갈 거예요.
실제 어디부터 211페이지부터 공부하셔. 211페이지 하시는데, 자, 중요한 건 정보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보셔야 돼. 이제 보세요. 이 지문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심플한데. 다시 할게.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단 말 뜻이지. 왜 개입합니까? 개입하는 이유. 응?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네? 그래서 항상 나오다 부동산 정보시장 개입이 딱 나면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을 것.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할게. 문제가 없으면 개입할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죠? 자, 요것 때문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더라. 우리 지금 다른 공부한 적 없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기.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 16번부터 22번까지 묶어. 16번부터 22번까지. 16번 두째 줄. 이런 정보가 시장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나 있지. 네? 나면 이 말 딱 되면 무조건 문제 있어야 돼. 첫째 줄 보니까 문제 있습니까? 있습니까? 무슨 문제? 시장 실패 또는 효율적 배분에 대한 실패지. 개입한다 이 말이야. 17번 정보시장 개입할 수 있다 나 있지. 앞에 문제 있습니까? 네, 시장 실패 문제지. 그 다음에 18번 잘 보세요.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어진다면 문제 있어 없어? 없지. 없으면 개입할 필요? 이렇게 답을 찾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이건 어떤 요령이지. 그죠? 그 책을 본다 해서 이 답이 안 나온다고. 뒷장 가볼게. 자, 그러면 19번. 자, 정부 개입했지. 문제 만들어야 되지 앞에. 진퇴가 뭐야? 자유롭지 못할 때, 못할 때죠. 자, 20번 주택시장 개입했습니까? 국가가? 했어요? 그럼 문제 만들어야 되지. 문제 있어야 되지. 어떤 문제? 또는 같은 말 주택 부족이지. 그죠? 공급 부족. 그죠? 자, 그 다음에 21번은 좀 있다고 22번 OX 이제. OX. 정보시장 개입했잖아. 그럼 뒤에 앞에 문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 그지? 주택이 부족 아닙니까? 하여튼 질이든 양이든 관계없이. 이 지문이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지문이 단답형으로. 그러면 이건 분명히 암기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문제 푸는 요령이지. 그래서 항상 나오던 이러이러한 어떤 정보가 시장 개입할 필요가 있다. 개입할 수 있다 해서 무조건 앞에 뭐 있어야 돼? 문제가 있을 것. 이래 보라고. 되었죠? 네. 자, 다시 계속 가볼게 이제. 그러면 이거 보세요. 7번.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예가 보니까 시장 실패란지 또는 뭐 있습니까? 이런 사회적 목표 있죠? 집이 없는 분에게 집을 가져서 그런 기회를 달성하는 것. 이런 목표를 달성해서 정부 개입하는 거지. 이게 문제. 즉, 요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한다? 국가 개입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이 내용 굳이 다 암기하지 말고 일단 시험당 그렇게 문제 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요. 보세요. 아니, 정부가 개입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네? 국가가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한 더 심각한 문제 발생했어. 우리 이걸 뭐라는지 압니까? 이게 다른 말로 정부 실패 이렇습니다. 네? 실패. 다시 할게요. 보세요. 우리 현재 화명동에 보면 이 어떤 특정 주거지가 상당히 낙후되었거든. 그러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목적 국가가 이 지역을 재개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입했지. 해서 큰 아파트 잘생긴 아파트 쭉 들어섰습니다. 응? 지역 개선했지. 했는데 집값은 올라가면 이 동네 살고 있는 소득이 낮은 분은 밖으로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정부 실패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시장 실패란 말과 정부 실패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첫 번째 갈 거 이제 자 보세요. 뭐 시장 실패에 대해서 먼저 하자고. 자, 이 시장 실패에 대한 반대가 뭔지 압니까? 시장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 실패란 말과 성공에 대한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 차이점 뭐예요? 지난주에 연락했어. 지난주에. 그거지, 그거 아니야. 초과인이 발생되어진다면 이건 뭐라고? 없으면요. 성공되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 실패란 말을 갖다 이렇게 쓴답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거 못된 거? 못된 거지. 아니,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면 분명히 초과인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시험 내기도 해요. 두 번째 할 게 뭐냐? 칠판 보시고. 요걸 시험 내. 어떠한 예가 시장 실패이냐라고 짚는다고. 네? 이 내용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나 같으면 거꾸로 이걸 딱 묻는 순간 반대에 뭐 찾는다? 시장 성공은 아주 간단해. 시장 성공의 가장 포인트 뭐야? 초과인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각 개인들마다 정상 이윤만 발생될 때가 시장 성공이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어느 누구도 초과인 발생합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효율적 시장 같은 말 뭐예요? 효율적 시장. 네? 효율적 시장 항상 뭐가 돼야 돼?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을 때 아니야. 그죠? 아마 시험 내면 틀림없이 이와 같은 내용을 시험 낼 거야. 아니면 자원이 효율적 배분되었다고 시험 낼 거야. 분명히 나 같으면. 이때는 절대 초과인 발생 안 할 거란 말이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전부 다 시장 실패 딱 묻는 순간 요거 두 개만 아니면 몽땅 다 시장 실패예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 부동산이 중요한 건 딱 두 개가 중요합니다. 두 개가. 그게 뭔가 하면 이 중에서 굉장히 많지만 공공재량것과 외부 효과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정리하라고. 물론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지만. 자, 이렇게 해놓고 책 가볼게 이제. 자, 다시. 요거보다 먼저 할게. 문제 28번, 29번. 28, 29번. 그러니까 결론 그런 것 정답 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는 거야. 네? 28번은 뭐 있습니까? 정부가 개입했는데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게 정부 실패지. 자, 29번은 뭐 있습니까? 시장에서 자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지 못한 게 어디 시장 실패인데.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낼 수 있겠네요. 잠시만요. 정부가 개입했는데 자원이 효율적 배분되지 못했다. 이게 뭐라고? 거기 뭐라고? 정부 실패.
시장에서 자본이 효율적 배분되지 못했다?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실패라면 자본이 효율적 배분되지 못한 거예요. 다만 정부면 정부 실패고 시장이면 시장 실패지. 그냥 그리 가시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건 공공재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잠시 책 볼게요. 자, 책에 보니까 이거부터 합니다. 211페이지 보니까요. 거기 큰 3번 부동산 시장 개입이 있는데 양 괄호 1번에 부동산 시장 개입 필요성이 있죠? 설명 쭉 돼 있죠? 그냥 넘어가시죠. 다만 거기 뭐가 있는가? 잠시. 다만 거기 보니까 하나, 둘, 셋째 보니까 이러한 정보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정부 실패죠. 뭐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다른 건 보지 말고 저기 있는 213페이지 양괄호 3번 첫 번째 줄 밑줄 시장 실패란 시장기구 스스로가 이 자본 체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말 기억하시고요. 밑에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가 꽤 많거든요. 괄호 1번, 2번, D장, 3, 4, 5, 6번 있거든요. 있는데 이 6개만 시장 실패 안 되고 그 이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하게. 그러니까 나오거든. 시장 실패 딱 묻는 순간 그 반대인 시장 성공 것을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 중에 특히 이 공공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자, 공공재 우리 괄호 5번입니까? 그죠? 자, 공공재. 비록 이 내용이 작년에 이 자체가 단독 시험에 나왔지만 그래서 아마 거의 원래 나올 확률이 거의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 혹시는 모르니까. 자,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성격은요 반드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충족될 때가 공공재입니다. 그리고 얘 특징을 보니까요, 특징이 무인성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적정한 생산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이 되어진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얘는 항상 거의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걸 빼면 안 돼. 과대가 아니라 가수야. 요 세 가지 장난치게 돼 있어 무조건. 다른 건 지문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비경합이란 말과 비배제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거든요. 현재 보니까 자, 우리 여기 있는 부산 화명동 보니까 시장에 사과가 100개 나와 있어요. 또 영화관에 영화를 볼 거거든요. 일기예보를 볼 거예요. 자, 이름 참고로 공적 반대가 뭐예요? 사적. 공공 반대가 민간. 공공재 반대가 민간재 또는 사적재입니다. 표현 자체가. 그러면 이때 어떤 게 민간재, 사적재? 어떤 거? 이겁니까? 공공재는? 이겁니까? 자, 가볼게요. 이제 경합이란 말 경합이란 말 설명해 볼게요. 현재 여기 있는 화명시장 보니까 사과가 100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우리 경제 원리에 따라간다면요. 가장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수요자가 이 물건 먼저 산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요자가 가장 높은 돈을 주니까 얘가 100개 정도 산다면 100개가 아니죠. 30개를 산다면 몇 개 남습니까? 이와 같이 항상 뭐든지 경합이 되면 그 양이 줄게 돼 있다고. 근데 영화관에서 한 명이 보든 10명이 보든 그 양 줍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게 뭐냐? 비경합이라고. 그죠? 자, 다시 이 배제란 말 뜻이 뭐냐? 영화관에 영화를 볼 때 돈이 없는 분은 영화를 볼 수 있어 없어? 배제당하는 거지. 이게 배제성이야. 일개분은 돈이 없어 볼 수 있습니까? 그죠? 따라서 보죠. 사적 민간재는 배제와 경합이 있는 거지.
근데 공공재는 반드시 비경합, 비배제 충족돼야 된다고. 이건 반반 같은 거지. 비경합 배제성이거든. 이런 걸 준 공공재야. 뭔 말이죠? 공공재 아닌 게 공공재 인치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꼭 이 말 들어와야 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이런 겁니다. 국방 같은 거, 치안 같은 거, 관공서, 공원, 도로 이런 게 전부 다 이 공공재라고요. 그러면 자 다시 우리 북구에 보니까 이 서방서는 공공재 맞습니까? 맞죠? 그죠? 이 서방서 적정한 양이 총 10개 정도 필요합니다. 부산시 북구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 일단 우리 집에 지금 불 났어요. 신고하면 얘가 와서 불 꺼주죠. 그 불 꺼질 때 비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서방서는? 들어갈 거 아니야. 들어가지면 나는 얘한테 대가 지불해야 안 해. 이때 기본적으로 국가가 어떤 재정적 지원이 없어 얘한테. 없다고요? 그러면 이 서방서는 계속해서 비용만 들어가고 수익이 없지. 없으면 이 10개 있던 게 문을 1개, 2개 점점 줄일 거 지금. 문 닫지. 현재 남아있는 게 3개 남아있대.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원칙은 필요한 양이 몇 개인데? 지금 몇 개요? 그래서 결국 몇 개? 과소생산. 과대가 아니라고. 자, 이게 왜 과소가 되냐면 우리 무임성차자 이겁니다. 나는 서방서는 어떤 혜택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 안 했잖아. 이런 게 무임성차자야. 이런 무임성차자가 존재한 결과 서방서가 계속해서 피해보니까 그 양이 점점점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는 이런 걸 서방서를 계속 적정량 10개를 만들어줘야 되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할 수 없이 국가에서 뭐합니까? 정부의 지원이 뭐합니까? 재정적 지원이 요구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전체를 묶어서 가시라고.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있는 문제 가볼게. 이제 다시 문제 23번부터 27번까지 묶어. 그래서 거기 보면 알겠지만요. 23번 비경합 비배제죠? 24번 가볼게요. 자, 비용을 돈을 안 내고도 볼 수가 있더라. TV 같은 거. 이게 뭐죠? 비배제죠. 비배제. 자, 그 다음에 25번 무임성차자가 존재한 결과 얘는 이익 보는 거지. 그 이게 시장 실태입니까? 그죠? 예, 시장 실태가 발생한다. 그 결과 26번 보니까 사회주의 적정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된다. 그 결과 이걸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서방서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가시면 안 돼. 됐죠? 그래서 이건 스토리인데 전체 스토리 같이 묶고 가시라고. 하지만 항상 장난칠 묶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214페이지 가볼게요. 밑에 괄호 5번. 자, 괄호 5번. 자, 공공재. 우측 갑니다. 215페이지. 메뉴의 첫 번째 줄. 비경합성, 비배제성 밑줄. 동그라미 1번, 2번은 비경합, 비배제는 설명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4번에 보니까 무임성차자 문제 발생 밑줄. 5번이 중요하죠? 5번에 보니까 뭐야? 과소생산. 6번에 두 줄 있죠? 정부의 뭐야? 이런 게 공급할 경우 있는 거지. 세금 등 이거죠? 그건 이해되는 거죠? 자, 일단 거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외부 효과만큼은 정확하게 내 걸로 꼭 만드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하고 있는 외부 효과는 지금 이해 안 되지. 시험 칠 때까지. 안 되면 나 같으면 여기 있는 요 전체 통으로 버리겠다고. 왜? 이거 뭐 모르면 말짱 꽝이니까 여기서는. 이 파트에서는. 응? 그만 중요한데 사실은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요 사적 주체가 7번 보세요. 어떤 동네. 이 동네가 다른 말로 외부이고 동네에다 무엇을 투입했어. 즉 어떤 사적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이 동네에다가 학교 등을 만들어주고 공원 등을 만들었어. 만들면 이 동네에 있는 주민들은 기분 좋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 주민 이익을 본 거지.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입니까? 여기에 다른 말로 외부 경제 같은 말이 정의 외부 효과 쓴답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동네에 연탄 공장 집어넣고 쓰레기 매립장 집어넣었어. 그 결과 그 동네인 주민들은 기분 나쁘겠지. 그죠? 기분 나쁘다 이게 결국은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죠? 이와 같은 걸 다른 말로 뭐죠? 외부 불경제 또는 비경제. 여기 정의면 그 반대 뭐? 외부 효과라는 용어 쓰겠다. 그죠? 자, 잘 보세요. 이제 여보세요. 이거 판단 잘하면요. 잘못하면 완전 뒤집어 버립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내가 이걸 본 게 정의 아니야. 항상 볼 때 뭘 보는가 하면 나는 이걸 투입한 사람이란 말이야 사실은.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때 외부 경제란 것은 사적이 이익 본 거요, 동네 주민이 이익 본 거요. 그러니까 그 말이야. 사적인 무엇을 집어넣었을 때 외부 사람들이 나 아닌 지역 주민들이 말이야. 지역 주민 뭐 있습니까? 이익을 본 게 정이고 지역 주민 손해 본 게 부야.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 경제 제1원칙이 있어.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이야. 우리 자원이 한정된 시장은 절대 뭐 있습니까? 윈윈이라는 거 없습니다. 윈윈은 그냥 두 놈만 기분 좋은 거지 나머지 어느 건 분명히 피복이 되어 있다고. 내가 기분 좋으면 누구는 피복이 되어 있다. 항상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좀 이따 하겠지만 사회가 기분 좀 역으로 말하면 나는 기분 나쁜 거야 사실은. 그래 가셔야 돼. 사회가 기분 나쁘면 나는 기분 좋은 거라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나중에 쉽게 풀 수 있다면 내용 자체를. 자, 일단 그건 좀 다시 하고. 그러면 다시 할게요. 보세요. 요 사적이 이 동네에 학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공원 등을 집어넣은 목적은 이 동네에 있는 이 사람 의도는 이 동네 주민들 기분 좋게 만들 의도 있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연탄 공장 집어넣고 쓰레기 매립장 집어넣은 목적은 이 사람 입장에서 이 동네 기분 나쁘게 할 목적 보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얘 의도는. 그래서 이 말입니다. 사적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손해나 이익을 보았지만 얘들이 나한테 어떤 대가 지불합니까? 해요? 안 하잖아. 아니 내가 학교 만들었다고 이 동네 주민들이 이익을 봤다 해서 그 이익 보면 나한테 안 줍니다. 그죠? 이런 게 외부 효과라고. 이걸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요 같은 말이 이겁니다. 달리 말하면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이제 혹시 시험 나왔을 때 외부 효과라는 개념이 딱 나오죠. 이 개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무조건 이 세 개 있는 집만 보고 넘어가시라고. 첫 번째 시장을 뭐요? 통하지 않고. 두 번째 의도하지 않는 결과. 대가 등을 갖다 뭐 있습니까? 네, 지불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요 문구를 꼭 기억하시라고. 아마 나무 틀림없이 여기는 요가 장난치게 돼서 이 문구 가지고. 그럼 참고로 시장을 통한단 말이 이겁니다. A하고 B가 경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A가 분필을 주면 거기 B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이하가 주고받는 게 있을 때 곧 이게 다른 말로 시장을 통하는 거지 현재는 뭐 있으면 주고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문제 30번과 31번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 외부 효과를 하면서. 그러면 나오는 순간 절대 그 내용 다 보지 말고 항상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글자가 충족된 거 보시라고. 글자만. 우리 과거에 30번은 시장을 30번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결과 때문에 시장을 통하여 뭐 어떻게 된다 시험 나왔다고. 틀린 말로 써. 그러니까 어떠하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 이익이나 손실에 영향 주는 게 외부 효과입니다. 31번요. 한 사람 행위가 제3자의 경제 후생, 즉 이익이나 손실에 영향을 주었지만은 그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걸 말하는 거지. 그 결국은 어떤 걸 지금 장난치고 항상 보시라고. 되었죠? 그러면 다시 여보세요 이제. 자, 따라서 7번 보시고요. 좋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봤을 때, 자, 우리 학군존 학교 들으면 이건 기분 좋은 거 나쁜 거? 공원은요? 그 다음에 연탄 공장 들어왔어? 쓰레기 매립장 들어왔어? 판단서겠죠 이거는? 보죠. 그럼 일단 여기서 뭘 보는 게 지금부터, 자, 요 충분히 장난칠 수 있는데, 자, 문제 중에 자 33번과 37번 두 개 비교해. 33번과 37번 비교하시라고. 하시는데, 자, 잠시. 설마, 잠시만. 이익을 준다 해서 부라시면 안 될 것 같아. 에? 손해 준다 해서 이 정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틀린 말로써. 그건 당연히 이익을 본다 정의고 손실을 본다 부 맞지 않습니까? 나오면 뭘 장난치는 압니까? 대가 등을 지불한다 하지 않나 이거 장난치게 돼 있던 문제에서. 이게 문제 포인트니까. 알겠죠? 그래서 정의란 부가 나오면 항상 다른 거 보지 말고 대가 등을 지불한다 하지 않나 확인하시라고. 그것만. 그래서 33번도 나 있지만 34번도 37번도 뭐 있습니까? 보상 없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꾸 그쪽에 손이 가야 돼. 내 손이. 다시. 자, 우리 34번 가볼게. 뭐 들어왔어? 생태공원 기분 좋은 거 나쁜 거? 그거 뭐요? 정의고. 35번 뭐 들어왔습니까? 쇼핑몰은 기분 좋은 거지? 정의죠. 다시. 자, 38번 뭐 들어왔어? 쓰레기 소각장 기분 나쁜 거지? 그건 뭐 됩니까? 부고. 38번, 39번입니까? 석탄 공장이지? 기분 나쁜 거지? 보죠? 요까지는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잠시 7번 보죠. 중요한 거는 무조건 정의든 부든 외부 효과든 개념 딱 나오면 항상 뭐 나와야 돼? 이 글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지금. 설마 이건 정의다 부는 금방 알 수 있거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자, 편익은, 비용은, 생산은, 그 다음에 곡선은, 가격은, 이 내용을 꼭 좀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보는가 하면 사적인 사람과 사회, 이걸 갖다가 편익과 비용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이 내용을. 자, 다시 넣어보세요. 제가 좀 이따 정확히 설명할 건데 이 사적을, 이게 사적이거든요. 투입한 사람.
이걸 볼 때 뭐냐면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투입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외부란 게 같은 말이게 사회라고 번역하세요. 이렇게 번역하세요. 다시 할게. 칠판 보고. 정의 외부의 거는 지역 주민이 이익 본 거에 손해본 거예요. 정의란 건 지역 주민 이익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아까 했듯이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이지. 그럼 결국은 사적은 사회가 이익이면 나는 뭐요? 불행,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고려 가시라고. 그러면 자, 정의 외부가는 결국은 편익은 누가 더 크다? 사회가 기분 좋으면 비용, 기분 나쁘다는 비용이거든? 비용은 누가 더 크다? 사적이 더 크다고. 요걸 학교 등을 투입한 건 사회가 투입했습니까? 아니면 사적이 투입했습니까? 사적이지. 그 사적이 현재 뭐요? 손해보고 있어, 이익보고 있어? 손해보고 있지. 생산량을 갖다 이렇게 과소생산 생산하고. 응? 다시 또 가볼게요. 사회가 기분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지. 이 말은 비용이 더 크다는 거지. 누가? 그러면 편익은 누가 더 큰 거요? 사적이지. 그죠? 그러면 사적은 계속 이익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생산량이 뭐 하겠습니까? 알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제가 좀 이따 정확히 설명하겠지만은, 이 말. 내가 사적이야. 내가. 그럼 보세요. 이 속에 답이 있네. 다시 할게요.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외부가 어떤 영향 받는 문제가 이 표현 자체가 외부에 관한 것은. 그죠? 그래서 외부가 보니까 기분 좋게 영향받는 게 정이고, 외부가 기분 나쁘게 영향받는 게 뭐요? 부 아닙니까? 그 중심은 나가 아니라 결국은 외부. 이 용어 자체는. 그러면 외부가 기분 좋으면 사적은 기분 더럽더라. 외부가 기분 나쁘면 사적은 기분 좋은 거 아니야? 이래 가시면 되겠네, 문제 풀 때. 그죠? 즉, 내가 지역 주민이 기분 좋긴 나는 기분 더러운 거예요, 사실. 다시 말해서. 이건 지역이 기분 나쁘다면 나는 기분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어떤 물건 등을 만드는 결국은 내가 만들거든? 그래서 정이란 건 외부가 기분 좋긴 나는 기분 더럽거든? 그 양이 좀 줄 거 아니에요. 이래 가시라고. 이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할 게 많다면 사실은. 내가 기분 좋으면 정이야. 내 기분 더러우면 이건 부라고. 그 완전 뒤집힙니다, 이게. 뒤집힌다고. 자, 실제 설명해볼게요, 이제. 보세요. 원래 학문상 이 말입니다. 사적과 외부 합은 사회 전체에 있는 값이다. 사적 편익과 외부 편익 합은 사회 전체에 있는 편익이다.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 합은 사회 전체에 있는 비용. 이래서 원래 설명합니다. 자,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 혼자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매일매일 청소를 깨끗이 한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은 기분 좋은 거지. 그죠? 항상 동네 주민 입장입니다. 동네 주민이 기분 좋으면 정부. 그죠?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청소해서 쓰레기 나올 거야. 쓰레기 나오면 내가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사가지고 버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정의거든요. 그 원칙은 물어보죠. 이 쓰레기 봉투는 누가 사야 돼? 내가 사야 돼? 지역 주민이 사야 돼? 원칙은. 그러니까 원칙은 동네 사람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대신해 준 거니까. 원칙은 지역 주민이 비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갈 걸 안 들어가고 내가 비용 지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은 지역 주민 부담해야 될 거 부담 안 했으니까 이것만큼 뭐 한 거야? 이익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회는 뭐예요? 편익이 뭐예요? 큰데 사적은 비용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 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약을 안 먹는 사람 안 하겠지, 그지? 그럼 나한테 하게 만들어야 되지. 국가, 그죠? 자, 다시.
그건 좀 따고요. 소방서가 들어서면 이건 정부. 정이지. 아까 봤듯이 소방서는 계속해서 비용만 더해지 수익은 있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아까 보니 적정량 10개인데 이 양을 갖다 점점 줄이지? 지금 소방서 사적이야? 그 적정량보다 뭡니까? 거기 이 말 아니 말. 한다면, 설명드린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할 때 뭐란가 하면은 이 문구의 답이 결국 다 있다는 거야. 외부가 기분 좋은, 외부 효과, 외부가 어떤 영향을 받는데 기분 좋게 영향을 받는, 기분 더럽게 받는 거거든? 그러면 사적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굳이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이 머리 아프니까. 한 번 더 할게. 자, 또 할게. 이 저기 주거지거든? 내가 살짝 연탄 공장 집어넣었어. 이 동네에. 이 동네에 있는 이 집어넣으면 공해등이 유발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칙은 공해등을 누가 제거시켜야 됩니까? 연탄 공장 주인입니까? 지역 주민입니까? 연탄 공장 주인이 저기 뭐 있으면 비용 제거 공해 제거해야 되죠. 근데 연탄 공장 주인이 보니까 비용을 이걸 제거합니까? 안 하면 안 하고 지역 주민 결국 비용을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연탄 공장 주인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안 한 대신 이것만큼 뭐 한 거예요? 이익을 본 거 아니야. 그죠? 뭐 사회는 오히려 부담 안 할 거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용은 사회가 더 큰데 편익은 사적이 더 크죠? 연탄 공장주는 이 물건 만들 때마다 이것만큼 계속해서 초과인이 발생한다고. 이 초과인이 아닙니까? 발생하지. 좀 하잖아요. 100원. 그 양을 더 늘릴 겁니까? 더 줄일 거예요? 그 말이 이거 아니에요. 적정량보다 대생산된 거야. 응? 그런 표현인데 이걸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힘든 분은 뭐 있습니까? 항상 내 행복 타임 불행이야. 가지고 문제 풀면 다 풀린다고 이게. 자, 그러면 항상 얘를 보낸 시각은 내 입장입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 입장이요? 제목이 지역 주민이지. 그지? 자, 그러면 이 동네는 학교 들어왔어, 공원 들어왔어, 적정 편이 이상하지만 서울에 있는 강북보다 강남이 있다고.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거부하지 않겠지? 그럼 이 동네에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뭐 하겠습니까? 그죠? 집값은요? 살려면 집 많대. 올라가지. 자, 그런데 외부 불경제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 이겁니다. 정부의 규제 또는 세금 등을 부과하면 누구한테? 외부 불경제업체한테 어떠한 현상이 있을 것인가?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건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자, 여기 주거지역 안에 목재 공장을 내가 집어넣었어요. 자, 목재 공장이 있음에 따라서 그 지역엔 소음도 심할 것이고 물도 오염되겠지. 이때 정부 규제 없으면 이 모든 걸 전부 다 지역 주민이 다 부담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고. 분명히 이게 정의의 부예요. 부죠? 자, 정부의 규제 없는 상태에서 목재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근데 목재를 짓는 건, 목재란 건 집을 짓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 주는 생산 요소지? 그죠? 이때 주택 가격도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목재 공장 주인이 공해 등을 유발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 주민 계속 피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재 공장 주인한테 뭐라 하면, 야, 이거 공해등 유발된 거 너 이걸 갖다 네가 제거시키든지 아니면 너 세금 내. 응? 세금을 딱 부과시킨다고. 그러면 어쨌든 목재 공장 주인은 과거보다 세금 등이 부과된 만큼 생산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꼭 이윤 자체 떨어지겠지. 이윤 떨어진 만큼 공급
줄면 목재 가격 올라가면 집을 짓는 건축업체 자재비 올라가는 거지. 그 결국 이용 감소하겠지. 그 주택에 대한 공급도 줄지. 집값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규제가 되면 그 결과 공급 뭡니까? 공급 감소는 집값. 지금은 요거까지 하셔야 돼. 안 되면 이건 암기하셔. 쉽지 않거든요. 이런 내용까지 따라하기 쉽지 않으니까 요것만 좀 따라 암기하시라고. 이건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그러면 우리 정의 외부 역관식을 보통 외부 역관을 말하는지 압니까? 핀피 이렇습니다. 현상. 부를 뭐라는지 압니까? 민비 이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약자냐? 이건 약자입니다. 자, 환영하겠다. 어디에? 내 눈에 보이는 곳, 내 앞마당에. 너 들어와도 나는 대형 환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핀피야. 님비란 건 나 거부할 거야. 심지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뒷마당에 오더라도 너 오는 거 거부한다 이거예요. 이게 님비야.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게 이건 약자 정도에 약자 정도 하시라고. 자, 일단 요거까지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더 이상 진행 안 할 겁니다. 다음에 가면 한 두 개만 딱 더 추가시키면 다 끝난다고. 이 내용은. 실제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문제. 자, 문제 가볼게요. 예. 36번. 6번. 36번. 정이란 건 적정한 양보다 더 적게죠. 그 다음에 D정 가볼게요. 자, 저기 있는 40번. 외부 불경제가 발생되면은 저하는 사회적으로 뭐 있습니까?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죠. 자, 그 다음에 41번 님비나 있지? 여기 뭐라고? 부지? 그 다음에 다른 거 42, 44번 그냥 넘어가 43번만 할게요. 부의 배부가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공장이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자, 요거 목재 공장 주인한테 세금을 딱 때렸잖아. 그럼 결국 생산비 올라가지. 목재 양은 줄지, 그지? 공급은 감소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개 남았어요. 어떤 거 보시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21번. 요걸 시험을 내보니까 사람들 어휘를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자, 일단 21번. 이게 외부 역관의 정입니까? 봅니까? 지금 사역에도 큰 거 아니야? 그죠? 문제 있어 없어? 칠판 보시고 보자고. 정이지? 생산량이 어떻게? 아까 소방서 10개인데 3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적게 생산된 거지? 문제 있어 없어? 있잖아. 적정량 더 적으니까. 그럼 개입해야 돼 말아야 돼? 자, 잠시 여보세요. 이제 정리할게. 보세요. 외부과에서는 수입 편익이든 비용이든 편익이든 비용이든 누가 더 크다 나오지. 다 문제 있는 거야. 아니 얘는 적은 거 아니야? 이건 과다지? 그죠? 하여튼 사적이든 사이든 누가 더 크든 관계 신경 쓰 말하니까 무슨 문제 있는 거라고. 문제 없는 것도 하나 있어. 무조건 사적과 사이가 같을 때야. 같으면 아무런 문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 쓰는 순간 이게 다 문제 있는 거라고. 그죠? 이게 정의를 분리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건 과소, 이건 과다 아니야, 이게 논리가. 이때 무조건 국가 개입.
해. 알겠죠? 같을 때는 이제 문제 없는 거예요. 하여튼 누가 더 비형이든 편익이든 누가 더 크다 쓰는 순간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까지 말씀 이제 책 볼게요. 이제 책 갑니다. 215페이지. 215페이지. 큰 4번 외부효과 양괄호 1번 외부효과에 대한 어의가 있는데 첫째 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밑줄 둘째 줄 의도하지 않는 밑줄 셋째 줄 받지도 지불하지 않는 밑줄 그 세 개 나와야 됩니다. 뒷장 가볼게요. 자, 뒷장에 양괄호 2번에 외부효과에 대한 종류가 있거든요. 괄호 1번 외부 경제. 자, 그 박스 안에 기억, 니은, 디귿만 정리하셔. 기억은 대가 없는 이익이지. 그죠? 자, 여보세요. 니은, 디귿 요거 설명이거든요. 다시 우측에 217페이지 그 맨 위에 박스 있죠? 기억, 니은, 디귿까지만 정리한. 이거 부입니다, 부. 이렇게 해놓고 있죠? 집에 가서 괄호 1번, 괄호 2번에 있는 그 각각의 동그라미 1번부터 설명되어 있죠? 그죠? 보시면서 요걸 보시면 정리하라고. 이렇게. 자, 뒷장 다시 한 번 더. 예, 218페이지 양괄호 3번. 요건 제가 다음 텀에 할 건데 요거 두 개 비교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219페이지 우측에 괄호 2번. 괄호 2번 아파트 시장 인건적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는 시멘트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을 경우에 그 말이 뭐냐? 요거 목재 공장이 들어선다면 설명한 거요. 예? 그럼 자 보세요. 이거 설명 깨만은 다 필요 없어. 그 결과 뭐 한다? 공급이 감소해서 집값이 이거 할 목적이야. 그거 설명 많은 게. 되죠? 자, 여기까지 끝. 좀 쉬었다가 2절 토지와 관련돼 있는 정책 할게요.